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스크립트를 활용한 공부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인 스크립트를 가지고 거기서 문장을 뽑고 암기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팁과 또 그동안 반복적으로 받아왔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예시와 함께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임스탬프 찍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장을 뽑는 기준은 첫 번째는 내가 현실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 뽑기 방법의 목적은 일단 영상을 보면서 그 상황, 컨텍스트를 파악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원어민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고 또 나도 그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공부했던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스크립트를 따라가면서 해석도 봐요. 그러다가 이 문장은 내가 쓸 수 있겠다 싶은 것 같은 문장들은 하이라이트를 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정리를 하든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리를 하든 정리해서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은 한 문장을 통째로 쓸 수 있겠다 싶은 것도 되고 아니면 그 문장에서 단어 한두 개 바꿔서 쓸 수 있겠다 싶은 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문장을 뽑는 기준은 적혀있는 문장을 보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아는데 막상 내가 입 밖으로 내뱉으려면 나오진 않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스크립트를 보다 보면 이런 문장은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읽기와 말하기는 정말 달라요. 말하기는 어떻게 보면 근육 훈련이라서 내 입에 붙지 않은 문장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머릿속으로 문법을 생각하게 되고 단어를 배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하는데 딜레이가 생기고 그 딜레이를 참는 게 힘들어서 언어 공부 초반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는 이해가 바로 되고 무슨 뜻인지 바로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입 밖으로 뱉지 못하면 그런 문장들은 뽑고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장이라도 내가 눈으로 보면 바로 아는 문장이라도 그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그 말을 입으로 뱉을 수 없다 하면 그런 문장들은 뽑고 암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비기너이신 분들과 인터미디엇이신 분들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비기너이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문장 뽑기를 시작하실 때는 처음부터 영상의 길이, 하루에 할 분량을 정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을 쭉 보면서 문장을 뽑아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장 말고 내 수준보다 조금, 아주 조금 높아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입에 익을 수 있겠다 싶은 것 같은 문장들을 뽑는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는 이런 수준의 문장들이 많이 나와서 1분만 봤는데 10문장을 뽑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장면은 말이 너무 빠르고 주인공들이 막 흥분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서 5분을 봤는데 한 문장도 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기너일 때는 영상의 분량을 정하지 마시고 대신 하루에 몇 문장을 뽑겠다 이걸 목표로 정하시고 문장을 뽑아보세요. 이번에 채널에서 진행하는 인사이드 아웃 2 문장 뽑기 챌린지를 예로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 보면서 문장을 뽑았는데 100문장을 뽑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0문장을 뽑으실 수도 있어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면서 거기서 내가 뽑을 수 있는 문장을 다 뽑는 거를 1라운드라고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문장을 뽑으셨던 분이 하루에 10문장씩 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분은 1라운드를 열흘 동안에 끝내신 거예요. 그럼 그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라운드에서 뽑았던 문장들을 제외하고 다시 문장을 뽑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1라운드에서 조금 어려워서 미뤄뒀던 아니면 지금 내 수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해서 안 뽑았던 문장들도 조금씩 뽑게 되겠죠. 그런데 1라운드 때 이미 한번 봤던 영화를 다시 보면서 뽑는 거니까 두 번째 라운드 때는 리스닝도 조금 더 잘 들릴 거고 또 문장을 뽑는 것 자체도 더 익숙해져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장들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공부법의 핵심이에요. 한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문장을 뽑고 내가 뽑을 수 있는 문장의 난이도를 점점 더 높여가는 거. 그래서 비기너 분들께는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인터미디엇인데
그런데 나를 조금 더 밀어붙여서 제대로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과 조금 다르게 영상의 길이, 분량을 정해서 하시는 방법을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번 챌린지에 사용하는 이 스크립트북은 총 27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30일 동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챕터 하나를 정해서 무조건 거기서만 문장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 길이로 분량을 정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문장 개수는 채워야 하니까 내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들도 계속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뽑아야 되고, 어쩔 때는 내 수준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의 문장을 뽑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27일을 하면서 27개의 챕터를 가지고 문장을 뽑고 마지막 3일은 영화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서 문장을 추가적으로 뽑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를 좀 더 푸시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문맥에 나온 뜻만 암기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단어 쭉 적혀 있고 예문 적혀 있고 이런 단어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거기서 문장을 직접 뽑아서 암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내가 영상을 보면서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뽑은 문장을 말로 할 때 머릿속으로는 그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들이 더 쉽게 외워지는 거고, 이걸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에 장기 기억화가 돼서 내가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어의 모든 뜻을 다 외워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오더라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도 완벽주의가 있는데 이 완벽주의를 여기서는 잠시 내려놓고 그 문맥에서 사용된 뜻만 암기합니다. 이전에 한 영상에서 언어 공부는 수채화를 그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채화는 한 색으로 진하게 칠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옅은 색으로 그리고 말리고 그 위에 또 덧칠을 하고 말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무조건 다 외우고 이걸 평생 가져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표현을 여기서도 보고 다음번엔 저기서도 보고 이거 저번에 봤던 건데 어디였더라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가는 시간도 가져보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보고 기회가 되면 실생활에서 써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색을 덧칠해 주는 거죠. 이것도 두 번째 질문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기너이신 분들은 전체 시즌을 돌려가면서 문장 뽑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터미디엇이신 분들은 시간 단위로 에피소드를 쪼개서 문장 뽑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에피소드에 1시간인 드라마라면 10분, 20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문장을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요. 영어 공부법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공부법이 모든 분들께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저도 지금은 이제 제 나름대로 영어를 편하게 하게 되었지만, 저의 10년 전을 돌이켜보면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계속 머리로 생각하다가 결국 타이밍 놓쳐서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했던 적도 정말 많고요. 영어 강의 못 알아듣고 집에 와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영어로 30초도 말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효과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질리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저는 지금 호주에 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방법으로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불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올해 3월에 프랑스에 갔을 때 훨씬 늘어 있었던 제 불어 실력을 체감을 하면서 굳이 그 나라에 살지 않고도 언어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자신 있게 이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시간과 여건이 되시면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화상 언어를 꾸준히 하면서 내가 뽑았던 문장을 가지고 외국인과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거 큰 시너지가 있고요. 헬로톡 같은 언어 교환이나 에피소드처럼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꾸준히 보는 게 힘들어서 한국 작품을 가지고 영어 더빙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괜찮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도 재밌는 프랑스어 작품을 찾는 게 힘들어서 영어 작품을 가지고 프랑스어 더빙으로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더빙 작품의 장단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장점은 영화 캐릭터들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를 따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음이 더 명확하게 들려요. 초급이나 중급이신 분들은 더빙판으로 볼 때 리스닝이 좀 더 수월하게 느끼실 거예요. 또 원래 알고 있는 스토리의 영화나 드라마를 더빙판으로 볼 때 그 흐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용보다는 대사 자체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단점이라면 입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언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려면 그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봐야 되는데 더빙판이니까 당연히 말하는 대사와 입모양이 맞지가 않죠. 또 언어와 문화는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언어를 공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문화를 배우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빙판은 이런 부분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뭔가 어색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색해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 반영이 된 거니까 만약 영드나 뭐 미드는 전혀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빙판으로라도 공부를 하시는 게 낫겠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제가 끝까지 못 찍고 자버렸어요. 이어서 가보면 한국어 뜻을 보고 문장을 입으로 바로 말할 수 있다 싶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내가 뜻을 봤는데 머리로 한 1, 2초 생각을 해야 입으로 나온다 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 좀 더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키 같은 플래시카드 앱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카드를 보면서 암기하고 자연스럽게 말로 할 수 있을 때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이런 앱들은 어차피 누적해서 자동으로 복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누적 복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하루 나오는 카드의 할당량만 잘 쳐내시면 됩니다. 안키 앱의 자세한 사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노트를 사용해서 문장을 뽑고 암기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3일만 돼도 30개의 문장이 쌓이잖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암기를 해보는 거예요. 입 밖으로 문장이 바로 안 나온다 싶은 것들은 하이라이트를 하시든 옆에 따로 체크를 하시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고 다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그 주에 했던 모든 문장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암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 밖으로 바로 안 나오는 문장들은 또 따로 표시를 해놓고 이 문장들은 그 주말에 다시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맞는 누적 스케줄을 짜서 연습을 해주세요. 암기하고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잊어버릴 거고요.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고 비슷한 상황이 놓였을 때 실제로도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됐을 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인다. 내가 그 문장의 데이터베이스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외워놓고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한 번이라도 그때 외웠던 이 문장을 이런 상황에서 쓰면 되겠다 하는 그 순간의 떠오름, 그 기쁨을 느끼면서 해보시면 이 공부가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부분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영화와 대본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문장을 뽑는데요. 내가 평상시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장 중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뱉을 수 없는 것들 위주로 뽑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도 현실에서 별로 쓸 것 같지 않은 문장은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문장을 뽑는 기준에 부합하는 문장을 찾으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대본집에 있는 대사를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뽑을 문장과 뜻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요. 다음번에 이 영화를 반복해서 볼 때 이 문장은 이미 뽑았다는 것을 알리는 용도입니다. 뽑은 문장은 따로 정리를 하고요.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영화를 보다가 또 뽑고 싶은 문장이 나오면 멈추고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따로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Bring it in.
랭귀지 리액터 같은 AI를 사용해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배우가 말하는 대사와 이 스크립트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자주 있을 거예요.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가 실제로 말하는 게 뭔지, 이 스크립트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캐치해 보시는 그 작업도 상당히 재밌고요. 이걸 해보시고 나서 챗 GPT 같은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 AI를 사용하셔서 답을 맞춰보실 수 있겠죠. 비기너이신 분들은 스크립트와 대사가 다른데 말도 너무 빨라서 캐치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조금 더 느린 텀으로 조금 더 쉬운 주제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영화와 대본집이 100% 일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스크립트 북도 많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벗 출판사에서 나오는 디즈니 대본집 추천드려요. 오늘 이렇게 문장 뽑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평소 이 방법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이걸로 진짜 영어 공부를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채널에서 진행하는 챌린지 3기 인사이드 아웃 2 챌린지도 시작을 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언어 공부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